자, 뭘 이제 구할 거냐면 상대 도수라는 걸 여기다가 이제 각 계급별로 써놓을 건데 상대 도수에서 도수는 여기 있는 학생 수를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필기 수가 계급인 거고 그 계급 내에 포함된 학생 수가 도수인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문제들 보면은 우리 앞서 풀었던 문제 중에 자, 이렇게 표수 그려주고 이런 거 물어봤잖아. 그럼 한 개 이상 세 개 미만의 해당하는 필기구를 갖고 있는 학생이 몇 명인지 보고 걔네들이 전체 몇 퍼센트인지 구해보세요. 이런 걸 풀었었거든요. 여기는 4명이 전체 몇 퍼센트입니까? 이런 걸 이제 물어보기로 했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4명이 전체 몇 퍼센트입니까? 이런 거 구하기 위해서 전체 수분의 해당 계급의 학생 수하고 곱하기 100 해서 우리 비율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들까지 한 게 이제 지난번에 이제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 자, 그럼 이제 이걸 보고, 아, 여기 있는 이 계급의 학생들은 전체 20%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겠지. 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100분의 1로 나타냈던 그 비율을요, 네, 상대 도수라는 걸로 바꿔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100을 곱하면은 이제 100분율이 되지만, 여기 보이는 상대 도수는 이 학생 수가 이 계급에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그 비율을 그냥 생으로 이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곱하기 100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전체 이 수능용지에 내시니까 이 비율을 여기다 적어. 그러고 하면은 보통은 우리가 여기 2로 분자분모를 나누시면 10분의 2가 되니까 0.2가 되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소수로도 비율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소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 소수로 적습니다. 그럼 만약에 소수를 안 고쳐주면 어떡하죠? 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냥 분수로 적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체가 30명이고 어떤 계급의 학생 수가 10명일 때 여기에 상대 도수는 3분의 1이라고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100분의 1 그러면 안 합니다. 30분의 10이니까 3분의 1. 즉 여기서는 얘네들이 우리 알고 있는 소수로 고쳐지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분수로 상대 도수를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표에 적혀 있는 상대 도수들은 대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0.2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수로 고칠 수 있게 우리 전체 학생 수하고 해당 계급의 학생 수들을 알려줍니다. 보통 이제 다 0. 얼마, 0.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고칠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계급의 이제 상대 도수를 20분의 4, 20분의 6, 20분의 2, 20분의 8 등을 해서 다 구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20분의 6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이제 계산했을 때 2, 2로 나눠서 0.3 뭐 이렇게 고쳐서 여기다 적어주고 자 그러면 이제 20분의 2 하면은 또 이거 소수로 고쳐서 10분의 1이니까 0.1 자 이렇게 고칠 수도 있는 거고 자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다 고쳐서 쓰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센스를 발휘하면 이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는 상대도수 적을 때는 20분의 8로 이제 고쳐서 쓰겠지. 그죠? 20분의 8을 소수로 고칠 거잖아. 그럼 잘 보면은 이런 것도 가능해요. 보면은 다 보세요. 자 여기는 어차피 20분의 2는 0.1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2하고 여기 아래에 있는 이 계급의 상대도수를 구하려는 식을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분자가 있는데 여기는 분자가 8이잖아. 즉 여기는 위에 있는 식에다가 4를 곱하면 요게 되는 거 맞죠? 그러면 똑같이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우변에도 4를 곱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비율이 그대로 나와요. 0.1 내비해도. 그러니까 20분의 8에도 10분의 4에서 붙일 수도 있지만 내가 20분의 2, 즉 학생 수가 2명일 때 0.1이었으면 어차피 20분의 8로 구할 거니까 여기를 내비한 거래? 그럼 여기도 똑같이 내비해서 0.4 이렇게 쓰실 수도 있다고.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고쳐 쓰시고, 그러면 이제 반드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전체의 합은요, 무조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1이 나와야 돼요. 이제 상대도수의 합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상대도수들이 다 어떻게 나온 거냐면, 분수로 따지면 20분의 학생수, 20분의 학생수, 20분의 학생수, 20분의 학생수 한 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게 실제로 여기는 0.2, 0.3, 0.1, 0.4를 구하는 식이었고, 걔네들의 합이 이제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실제로 내가 여기는 20분의 4와 상대도수로 그런 식을 그대로 분수로 적어볼게요. 원래 상대도수는 분수로 나타내는 비인데 소수로 고칠 수 있으니까 소수로 나타낸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소수로 고칠 때는 보통 소수로 고쳐서 비교를 해요.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그래프 그리기가 쉬우니까 그런 건데 자 아무튼 우리 상대도수를 구하는 식을 다 더해보면 여기는 이 분모는 어차피 전체 수로 항상 일정한데
여기는 분자들만 달라지고 만약에 합친다고 그러면 분자들끼리 더할 건데 여기는 분자들은 다 계급별 학생 수잖아. 그러니까 이제 합치면 무조건 전체 학생 수가 돼야지. 모든 계급의 학생 수를 다 더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계급을 구할 때 이제 여기 하나, 둘, 세 개를 더해서 1에서 빼서 여기를 구해도 되고요. 아까 선생님이 보여준 것처럼 이 자리가 0.1이야. 그러면 여기에 4배하면 8명이니까 똑같이 4배해서 0.4라고 구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도수 그래프에서 그래프래. 상대도수에 이제 표를 작성할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첫 번째가 이거예요. 자, 물론 이제 상대도수의 뜻이 뭔지는 알아야겠지. 그리고 이제 상대도수는 일단 합이 항상 1이에요. 표에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학생 수가 내가 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든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든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든 뭐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상관없이 내가 50분의 얼마, 20분의 얼마, 30분의 얼마 하든 그 30분의 얼마 해당되는 것들을 싹 다 더해서 우리가 그 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분자의 합이 전체 학생 수하고 같아질 수밖에 없어서 합은 항상 1이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학생 수, 즉 도수라고 그러죠. 도수하고 이 상대 도수는 무슨 관계라고 이야기해야지 맞을까? 세 글자로. 자, 여기에 4배 했던 여기도 똑같이 4배 했네? 네, 정비례 관계라고 하겠죠. 그렇죠. 이거 정비례 관계예요. 요거 두 가지 정도는 이제 표를 그리면서 이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대 도수의 그래프 표를 작성하면서 이제 상대 도수의 합은 항상 1이다. 자, 그리고 도수하고 상대 도수는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상대 도수의 개념은 이거죠. 자, 우리가 상대 도수라는 거는 전체 학생 수분의 전체 학생 수분의 해당 계급의 도수로 해서 우리가 상대 도수가 나온 거니까 마치 거리 속력 시간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가 사실 속력이라는 것도 1시간에 가는 거리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시간당 갈 수 있는 거리의 비율이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전체 도수라고 할게요. 전체 여기는 이 20명 같은 거. 그러니까 전체 도수분의 도수를 하면은 상대 도수가 나오는 그런 관계예요. 마치 거석식 그림하고 좀 비슷한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요 놈분의 요 놈하면 요게 나오니까 실제로는 만약에 내가 20 곱하기 0.4를 하면 한번 보세요. 여기 20에다가 여기 있는 이 계급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인 상대도수를 그대로 곱해버리면 여기는 학생수 그대로 나오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은 서로 곱해서 여기 나오게 하는 관계고 이제 우리가 전체 도수분의 도수하면 상대도수가 나오기도 하고요. 상대도수분의 도수를 해도 여기는 전체 도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 야, 학생 수가 2명인데 걔네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1이야 라는 것만 가지고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네모분의 2를 해서 0.1의 비율이 나왔으니까 물론 여기를 10분의 1로 고쳐가지고 네모분의 2가 10분의 1 되면 네모가 얼마 돼야 되니 이렇게 찾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거꾸로 그럼 내가 여기서 네모를 구하고 싶으면 네모하고 0.1의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등식을 써도 틀린 건 아니니까 내가 2 나누기 0.1을 해서 얼마인지 구해오겠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동식으로 계산하면 여기 10분의 1이고 이제 역수의 곱으로 계산해서 풀 거기 때문에 20 이렇게 이제 전체의 도수를 구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관계가 좀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다르게 적을 건 없고요. 딱 요것만 뭐 메모해 주세요. 요 그림이 이제 책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생님이 뭐 미는 그림은 아닌데요. 뭐 이게 그려져 있는 거는 그려져 있는 책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넘어갑시다. 자, 기본적인 상대도수의 개념은 이제 이거 한 방으로 정리가 되고요. 그 상대도의 특징은 이제 표를 정리해 보면서 이렇게 되는 건 안 하고 자연스럽게 알아가시면 되는 거죠. 알아가시면. 자, 이거 적고 계시는 동안 선생님의 예제 48번을 한번 표를 그려볼게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예제 풀면서 상대도수 이제 그 표의 이제 구조를 좀 봅시다. 선생님 예전에 그런 얘기 했나요? 내가 이런 거 쓰는 거 싫어가지고 막 예전에 통계 수업이나 뭐 다른 이렇게 표를 해석하는 수업할 때는 프로젝터를 교실에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이런 거 칠판에 싸서 무슨 EBS 인간같이 막 해가지고 이제 찍었거든요. 수업을 했거든요. 이제 그걸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자, 우리 표 다 그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는 A, B, C, D를 일단 채워가지고 여기는 문제들에 답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A, B, C 구하라고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뭐 특정하게 문제에서 여기 D 구해봐 라고 시키면은 뜬금없이 내가 D를 구할 수는 없거든. 그러면은 이제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예요. 이제 무슨 소리냐면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제일 먼저 구해야 될 1순위가 여기 2예요. 물론 가로 1번에서 2를 물어보기도 했고 2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잖아. 그러면 방법은 여러 가지. 여기 합계는 무조건 1이에요. 그냥 1 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을 구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아까 여기 보이죠? 도수와 상대 도수는 정비례합니다. 요거. 그죠? 도수와 상대 도수는 정비례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비례한다는 말에 이 뜻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정비례 관계의 표 한 번만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정비례 관계는 뭐 이런 관계예요. x가 2일 때 y가 5야. 그러면 이제 x가 4가 되면 y가 2배 돼서 10이 돼야지 x하고 y는 정비례 관계인 거지.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정비례 되는 이 두 수를 짝지어 봅시다. 그럼 2대 5는 4대 10이라고 써도 괜찮은 거 맞나? 자, 여기는 앞에 거는 x 거고요. 여기 오는 뒤에 거는 y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여기는 2대 5는 4대 10이라고 써도 비례식 틀린 거야, 안 틀린 거야, 이거? 이거 비례식 맞는 거죠. 그렇죠? 비례식 올바른 비례식이잖아.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이런 식으로 x가 y랑 이제 서로 정비례하니까 이렇게 2일 때 5, 4일 때씩 이렇게 짝지어서 비례식으로 나타내도 비례식이 성립을 한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자, 6인 도수가 6인 계급의 상대 도수는 요런입니다라고 해서 6인 애들이 0.1입니다. 자, 이렇게 도수와 상대 도수끼리 그냥 비례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마치 X하고 Y 관계처럼 2대 5는 하면서 자, 그럼 내가 6대 0.12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여기서 2배 했으니까 여기 2배 한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하잖아. 그러니까 비율이 딱 맞는다니까. 0.6대 0.12는 12대 0.24입니다. 라고 했을 때 틀린 게 전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봐봐. 자, 전체 합은 2입니다. 전체 도수는 2입니다. 근데 전체 도수의 상대 도수는 얼마냐면 그 합이니까 1입니다. 이런 비례식이 성립한다고.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을까요? 여기까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비례식을 세우는 것도 가능해요. 정비례 관계에서는 이제 정비례되는 순서에 맞게 그대로 앞뒤 순서에 맞춰서 비례식을 세워도 등식이 성립하니까 그럼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안에 것끼리 바깥 것끼리 곱해서요. 서로 같다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6을 0.12로 나누시면 되죠. 자, 이거를 이제 소수로 억지스럽게 하지 마시고 여기 100분의 10이니까 역세곱으로 돌려서 계산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상한 말. 여기까지보다 듣겠다. 영어는 지금 되게 중요하고 하는 거인 거야. 그냥 정신 차려야 돼. 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상대도수에서. 어, 여기만 이제 잘 알아들으시면 뒤에 내용은 적당히 흘려들으셔도 문제 보면서 풀 수도 있어. 자, 그러니까 이제 도수와 상대도수는 정비례하니까 도수 대 상대도수, 도수 대 상대도수로 비례식을 세워도 이제 괜찮다. 그러면 이제 전체 학생 수 이렇게 구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전체 학생 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구할 줄 알면 나머지는 다 그냥 여기서 구했던 거를 그냥 반복하는 거거든. 그 기본 문제 되는 거야. 여기를 잘 못 구해서 보통 문제를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도수 구하는 게 엄청 중요하니까 이렇게 방법 1 하나 알려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두 번째. 자, 요 관계를 이용하는 거지. 자, 지금 보면 전체 도수는 여기인데 상대 도수는 0.12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 동그라미 이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마치 고석시 동그라미처럼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도수가 들어가는데 꼭대기는 도수 들어가는 데고요. 여기 왼쪽 아래 왼쪽에는 상대 도수 들어가는 거예요. 자, 0.11일 때 6입니다. 여기 몰라요. 근데 얘네들의 관계는 뭐 하는 관계냐면 나누는 관계 이렇게. 그럼 나누기. 자, 그러면 내가 여기를 구할 수 있어. 그럼 이제 이런 표를 외우고 있다가 자, 이걸 외워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는 6 나누기 0.12죠. 거기서부터는 식이 여기랑 다르지 않을 거니까 계산 뭐 해드릴 필요가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관계를 이용해서 표를 보고 요거를 외우고 있다가 이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안 시켜도요, 이렇게
또 가로 1번에서 문제에서 전체 도수를 구해봐 라고 안 시키더라도 이런 식으로 구해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돼요. 보통 이걸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게 거의 대부분 세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A, B, C는 그냥 가볍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지. 이제 나머지 A, B, C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여기는 A부터 구해보면, 자, 똑같이 비례식 세워드려요. 여기는 2를 구하셨잖아. 그러니까 6대 0.12는 A 대 0.18입니다. 이렇게 비례식을 세우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 B, C의 값을 구할 때는 A의 상대도수가 0.18이니까 여기 좀 지울게요. 여기는. 이 비례식이 중요한 거니까 여기 장계산 과정은 좀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6대 0.1입니다. 그러니까 도수 대 상대도수는 도수 대 상대도수입니다. 정비례 관계가 성립하니까 이런 비례식을 이용해서 A를 구해요. 자, 그럼 이제 뭐 A 구하는 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하지 않을까? 뭐 해드릴까요? 자, 그럼 이제 0.12A는 6 곱하기 0.18입니다. 계산하기 쉬워요. 18 곱하기 6을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실 텐데 이거 방정식이니까 양변에 100 곱해서 12A는 6 곱하기 18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12로 6 곱하기 18을 나눌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이제 나눗셈 하시면 계산 귀찮게 안 하더라도 여기서 339가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6일 때 0.12니까 여기서 그 A가 이제 0.18이 상대도수이기 때문에 이런 비례식을 써서 A는 9를 구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9를 구해주세요. 자, 그럼 6, 9, 12, 8 더해서 여기 2에 해당하는 50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15죠. 합이 여기가 15죠. 그 다음에 여기 22죠. 15니까 그럼 둘이 합치면 35야? 그럼 여기 B가 15 이렇게 이제 뺄셈을 이용해서 스스스스 구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C를 구하는 거는 50분의 15에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50분의 15니까 그러면 여기다 2 곱해서 100분의 30을 만들면 이거 0.3 이렇게 이제 A, B, C를 다 구해서 채워 넣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 계산하기 싫어요. 그러면 여기 계산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를 더해서 1에서 빼시면 우리가 이제 이런 비례식 같은 거 하지 않아도 D를 구할 수 있고요. 이제 모를 때에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어쨌거나 50분의 8만 해도 D는 나오니까 실제 여기다 그냥 50분의 8이니까 2 곱하고 그냥 소수점 2개 따당 붙이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50분의 8이면 100분의 16이니까 0.1도 바로 나올 수도 있죠.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도수와 상대도수가 정비례인 거를 이런 식으로 비례식으로도 이용하시면은 복잡하게 막 이렇게까지 막 공식 외우면서 문제를 안 푸셔도 돼요, 진짜. 다만 이거를 이제 조금 외웠을 때는 계산이 조금 더 빨라지게 될 수도 있으니까 시간을 내가 1초라도 단축하겠다. 그러면은 요걸 외워주시고요. 아니다, 나는 조금 자신 없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요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도수 대 상대도수는 도수 대 상대도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만드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문제를 다루시면은 나머지 물어보는 것들은 거의 다 이제 우리 앞에서 도수 분모표나 히스토그램이나 도수 다각형 가지고 이제 질문을 이제 풀었어요. 거기서 물어봤던 문제랑 거의 다를 게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꼭 이런 거 문제 나오면은 이렇게도 조금 물어보는데 자, 여기 80 이상 90 미만인 학생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여기다 그냥 바로 100 곱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계급이 차지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24%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100분의 1이라는 것 자체가 전체분의 요놈해서 100을 곱하는 건데 이미 전체분의 요놈해서 이게 나온 거니까 100만 여기에 상대도수에 곱하시면은 100분의 1 짜르르 나오겠죠? 뭐 그거는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이제 상대도수를 표로 그렸으니까 그래프로 그리는 것까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똑같아요. 그리는 거는 똑같아요. 여기 있는 이 가로 계급에 해당되는 애들이 몇 명이냐라는 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히스토그램이나 도수포 다각형이었는데 상대도수의 그래프도요. 마찬가지. 자, 저기에 해당되는 계급의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냐 그거를 그 상대도수를 세로축으로 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은 그게 상대도수 그래프인 거야. 뭐 별거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1에서 3까지는 상대도수가 0.2니까 0.2에 해당하는 눈금에 맞게 이런 식으로 눈금을 보고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보통 여러분들 책에는 다 눈금이 있으니까 눈금을 보고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여기 해당하는 상태 도수를 보면서 눈금에 맞게 그리시면 이렇게 역시나 똑같이 히스토그램 모양처럼 즉 막대 그래프로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상대 도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리지 않아요. 히스토그램 모양처럼 절대 그래프를 뭐 그릴 수도 있는데 대체로 한 열의 아홉 정도는 문제들에서 그려지는 상대도수 그래프는요 다 꺾은서 모양에 해당이 됩니다. 다 꺾은서 모양으로 그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히스토그램 같은 거 그렸다고 생각하고 계급의 한가운데다가 꼭대기에 점을 찍은 다음에 연결 역시나 도수부호 다각형처럼 여기 바닥에 양 끝에 바닥에 한 가운데를 잡아서 이렇게 그 점까지 연결들을 해서 저런 식으로 이제 그리게 돼요. 그래서 보통 산데도스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면은 문제에서 별 말을 안 하면 저렇게 꺾은 선 모양의 그래프만 그려보세요 라고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그리라고 시키는 거고요. 역시나 똑같이 이제 뭘 물어보냐면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표에서 물어봤던 것들을 똑같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해당 계급의 학생 수가 몇 명이냐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비율 하나 가려놓고 여기 해당하는 계급의 학생 수는 몇 명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물어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이제 상대도수 그래프만 나와 있으면 우리가 이제 히스토그램이나 도수보 다합형과가 다르게 내가 여기 있는 이 그래프만 보면 전체 학생 수를 모르거든요. 보통 전체 학생 수는 그래서 문제에 따로 주어져 있어요. 글을 잘 읽으셔야 돼요. 상대도수 그래프가 있으면은 반드시 이렇게 그래프만 있고 문제를 풀어라라고 하면은 문제에서 요것부터 확인하셔야 되는데 전체 학생 수, 즉 전체 도수는 몇 명인지 파악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프 문제에서 반드시 요거부터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야 이제 문제가 좀 풀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상대도수 그래프 가지고 꺾은서 모양을 주로 그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비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비율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이게 이 노란색 그래프가 뭐 일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필기구수에 대한 분포를 조사한 그래프라고 쳐봐요. 그러면 내가 여기 학생들 필기구 갖고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일반 20명짜리만 있겠냐고. 그렇지 않고 2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학년별로 각 반은 학생 수가 다 항상 같은 건 아니겠죠? 그렇죠? 여기가 1반이라고 치면 2반은 한 25명 될 수도 있어. 그러면 25명에 대한 학생들을 조사해 보면은 우리가 분포 상태가 여기랑 다르더라도 우리가 이제 학생들 다 조사해봐서 비율을 똑같이 내버리면 오늘 그냥 전체 학생에 대한 각 계급의 비율을 이제 나타내게 되니까 그 비율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 학생 수가 다르더라도 이제 꺾은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상대도수를 하나 더 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 더 그려서 이렇게 이제 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로 하나 더 조사했을 때 이런 게 그려져 있다고 치면은 내가 여기는 1반이 노란색, 2반이 파란색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필기구를 대체로 많이 갖고 있는 쪽의 비율이 높은 것은 1반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예제와 그런 것과 관련된 예제를 하나 이제 풀어드리면 거기 133쪽에 49번인데 상대도수의 그래프를 주로 이제 이용하는 거는 이렇게 한꺼번에 두 집단의 같은 이제 자료를 같은 것을 대상으로 같은 이제 조사 대상을 이제 조사하는 대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조사하는 항목 이제 조사하는 항목이 같을 때 서로 우리 학생 수가 다르더라도 전체 도수가 다르더라도 우리가 이제 비교가 좀 수월할 수 있게 비율을 내서 이제 비교하게 되고 그 비율을 낸 거는 이제 상대 도수의 의미를 하니까 상대 도수의 그래프를 보통 저렇게 꺾은서로 하는 것들은 두 집단을 이제 비교를 하려고 이제 주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집단을 비교하려고 이런 상대 도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한꺼번에 이제 이제 학교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전체 학생 수를 구하기도 하고 어느 학교의 영어 성적이 더 좋은지 이제 구해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대충 좀 그릴게요. 그래서 이제 A는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여기 점은 좀 박아는 드리겠는데 점이 얼마인지 써드리진 않을게요. 이제 우리가 모양만 보고 또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라 그냥 적당히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적당히 좀 잡을게요. 이게 원래 다 하나하나 헷갈리는데 너무 지겨울 것 같아서 안 하려고요. 자, 그래서 이게 하얀색이 A고요. 이게 A라고는 써야겠다. 그다음에 이제 노란색이 이제 B인데, 뭐 B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자, 상대도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이제 그려놓고 여기를 B라고 하는 건데 이제 보통 이렇게 해놓고 물어보는 거는 아까 우리 그냥 도수수 다각형 두 개 그려놨을 때랑 비슷하게요. 자, 여기는 A랑 B를 조사했을 때, 자, 영어 성적이 높은 쪽에 학생들이 어느 학교에 더 많이 모여 있냐, 어느 쪽에 비율이 더 높냐, 뭐 그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말을 어느 중학교에 영어 성적이 대체로 더 좋으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높은 쪽에 학생들의 비율이 더 높은, 더 많이 있는 이제 B 중학교가 뭐 영어 성적이 더 좋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율을 비교해서 서로 누가 더 낫니?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꺾은선 그래프를 그려주고요. 이제 꺾은선 그래프를 이용해서 뭐 전체 학생 수를 구하라 그러면은 여기 85전이, 계속까지 85전이 학생 수가 A 중학교가 여기가, 자,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상대도수의 학생 수가 여기가 25명, B는 오히려 학생 수가 더 적어요. 20명. 그러니까 전체 학생 수가 적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20명이 전체에서 몇 명인지가 나타내는 게 이 상대도수 그래프이기 때문에 비율은 이쪽 B가 더 높을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25명이 해당하는 상대도수를 읽고, 뭐, 20명에 대한 상대도수를 읽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는데, 그럼 A는 여기가 0.1이고, 예, 25명인데 여기가 0.1이지. 그리고 여기는 20명인데, 상대도수가 0.2고요. 자, 그러면 이제 25명인데 0.1이 상대도수예요. 그러면은 전체 학생 수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은 이제 25 대 0.1. 그냥 비례식 만드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그러니까 도수 대 상대도수. 그러면 전체 학생 수 구하고 싶어요. 전체가 구하고 싶은데 전체 학생의 상대도수는 합이니까 1이에요. 뭐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이제 A에 여기 X라고 하면 좀 헷갈리구나. 이제 A라고 쓸게요. A의 전체 학생 수 구하시면 되는 거고 뭐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한 거 반복이지 뭐. 그래프 보고 하는 거나 표를 보고 하는 거나 또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렇게 비례식을 각각 풀면은 A와 B의 전체 학생 수가 구해지는 거예요. 예, 저것까지만 하실 줄 알면은 뭐 상대도수에 대한 문제들은 어지간한 건 다 푸는데 이제 저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추가로 이제 좀 풀어보게 되는 문제들이 어떤 것도 있는지 좀 이제 비교제에서 딱 두 개만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비원 교재 145쪽에 한번 24-1번 보실래요? 꼭 이제 자, 상대도수의 뜻만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은 이제 늘 질문 나오는 게 145쪽에 24-1이에요. 자, 145쪽에 24-1번 봅시다. 자, 145쪽에 24-1번. 자, 그러면 거기 계급이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찢어진 거는 그냥 여기는 23-1번처럼 그냥 내가 이거 안 알려주고 싶은데 이렇게 23-1번처럼 A, B, C, D로 가려놓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안 가리고 한꺼번에 쫙 찢어놓은 것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각 계급의 도수와 상대도수의 비율이에요. 도수 대 상대도수. 그럼 이렇게 해서 그럼 도수가 6인 계급의 상대도수가 0.15니까 그럼 뭐 할 거냐면 이렇게 도수 대 상대도수는 도수 대 상대도수입니다. 도수와 상대도수를 정비례하니까 비례식이 세워진다고. 그럼 우리가 먼저 여기서 도수의 총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자 도수의 총합이에요. 도수 총합. 그럼 도수 총합 대 상대도수 총합을 연결하시는 거죠. 아까 한 거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어설프게 상대 도수는 전체 도수분의 도수야라고 했을 때 이것만 갖고 문제를 못 푸는 학생들이 정비례 관계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니까 이런 데서 맥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수의 총합을 x라고 하면 그 x의 상대 도수의 총합은 1이니까 자, 도수 대 상대 도수는 도수 대 상대 도수예요 라는 비례식을 저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딱 표를 보고 보통 이런 표들은 대개 문제 한 열의 여덟은 각 계급의 도수가 주어져 있고 그 계급의 도수에 해당하는 상대 도수가 얼마인지까지 같은 줄에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줄에 상대 도수하고 도수가 같이 다 모여 있으면 아, 도수 대 상대 도수를 하라는 의미구나라고 이렇게 비례식을 만들라는 의미구나라고 이제 읽으시기만 하면 문제가 풀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게 해결하시는 거는 앞에 거랑 반복이라서 이렇게 이제 비례식을 세워주는 쪽으로 가면은 문제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고요. 이제 물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아까 그려드린 이렇게 무단걸레 그림 같은 거 이용해서 도수가 6이고 상대 도수가 0.1이니까 해당 자리에 이제 알맞은 거 찾으시고 얘네들을 모여야 전체 도수 여기는 x가 나오지? 라는 거를 이렇게 표를 외웠다가 써먹으시면 되는 거죠. 그 6 나누기 0.1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여기나 같은 식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27-1번 보시면 됩니다. 한 장 넘어갔어. 147쪽에 27-1번 보면 전체 도수의 비가 3대인 일반, 2반이 있다. 계급의 도수가 같을 때 상대 도수의 비를 구해보세요. 라고 이제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도수의 비가 3대2예요. 자, 그러면은 항상 이런 비의 형태로 전체 도수의 비가 나와 있으면은 전체 도수를 우리가 그냥 3대2라고 그냥 쓰지 마시고 여기 1반, 2반이죠. 여기를 항상 습관을 이렇게 들여주시죠. 어차피 나중에 중등, 중2 이상의 이제 수학을 풀 때 어떤 둘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그냥 그 기계적으로 여기다가 비례상수 같은 걸 곱해가지고 2K, 3K 이런 식으로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3대 2다라는 말을 그냥 이렇게 3K 대 2K 이런 식으로 넣는 거야. 우리 어떤 비율이 자, A 대 B가 3대 2야 이놈들아 하면서 이제 문제에서 알려주면은 여기는 3대 2가 왜 나온 거냐면 여기는 A, B를 적당히 어떤 최대 공약수 같은 걸로 나눠서 3대 2라는 비율이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3 곱하기 나눈수, 2 곱하기 나눈수에서 AB가 도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최대 공약수 같은 거에 해당이 되는 수를 K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다루시면 돼요. 자, 아무튼요. 자, 이렇게 3K, 2K라고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놓고 도수가 뭔지 몰라요. 도수가 뭔지 모르지만 내가 문제에서 같다라고는 이야기를 해줬어. 자, 그러면 이제 3K, 여기 도수는 A, 그럼 상대 도수를 구해봐 라고 이제 시켜서 그 도수의 비율을 구해보쇼. 상대 도수의 비율을 구해보쇼.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3K분의 A, 여기 2K분의 A가 상대 도수거든요. 자, 전체 도수분의 도수가 상대 도수였으니까 자, 요 관계를 조금 떠올리시면 더 좋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각 반의 전체 학생 수가 다르기 때문에 도수가 같다고 해서 상대 도수의 비율도 똑같이 1대1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이런들의 비율을 내보세요 라고 시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여기가 똑같이 요거 K분의 A가 똑같이 곱해져 있으니까 양쪽을 다 K분의 A로 나누시면은 비율이 바로 나오거든요. 3분의 1 대 2분의 1. 여기서 이제 분수 비율이니까 여기 두 항에다가 6을 곱해서 1에 3 이제 맞춰놓는 거 이제 못 알아보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자, K분의 A가 골고루 곱해져 있으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K분의 A를 골고루 나눠서 3분의 1 대 2분의 1은 1에 3이다. 뭐 이렇게 이제 나타내시면 이제 되는 걸로요. 자, 요거까지 이제 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 조금 더 예시문을 조금 더 몇 가지 더 만들어 드리면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지금 문제에서 알려준 조건의 순서대로 그냥 줄을 이렇게 맞춰서 쓴 건데 만약에 이런 거 자신 없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문제를 조금 바꿔서 1반 대 2반의 전체 도수의 비가 보통 문제 이렇게도 바꾸거든요, 자주. 자, 전체 도수의 비가 뭐 3대 5야. 이렇게 알려줘. 그럼 그냥 3대 5 쓰세요. 만약 문제가 전체 도수의 비가 3대 5야. 그리고 도수가 서로 같은 게 아니야. 도수의 비는 어떤 계급의 도수의 비는 뭐 4대 뭐 얼마라고 해볼까요? 4대 9야. 뭐 이렇게 이제 시켰다고 쳐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너네 상대 도수의 비를 구해봐. 해당 계급의 상대 도수의 비
어떻게 되니?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도수끼리 비교하니까 4대 9, 전체 도수끼리 비교하니까 3대 5야. 그러면은 해당 기구의 상대 도수 구하래. 그러면은 전체 도수분의 도수가 상대 도수니까 이런 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비율을 내시면 돼. 이렇게 되면 3분의 4가 상대 도수고 5분의 9가 상대 도수예요. 이거는 이제 비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율을 그냥. 물론 여기다가 원래는 3x하고 뭐 4y 뭐 이런 식으로 붙이셔서 원래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저기처럼 뭐 그런 걸 안 하시더라도 그냥 단순한 이 문제만 풀 것 같으면은 자 이렇게 해서 요놈들 가지고 비율을 내시면 되거든. 20분의 27 나올 거예요. 아마 여기 양쪽에 15, 15 곱해주시면. 자, 그것까지 이제 하셔서 이제 문제를 다뤄주시면은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수월하게 해결되는 편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습관적으로 어떤 둘의 비율이 몇 대 몇이야. 그러면은 몇 K 대 몇 K 이런 식으로 놓는 것들. 이제 그렇게만 이제 조금 습관을 좀 여기서 들여가면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는데. 자, 아무튼 뭐 이 정도까지만 하면은 나머지는 다 문제들 읽으면서 좀 풀어보시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좀 쉬었다가